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부고 25회 안병걸입니다. 작년 봄까지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학교는 작지만 국립대학입니다. 그 안동대학교 동양철학과에서 중국과 한국의 유학사상을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선농 여성 전문인회에서 뜻밖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상은 한 가지 기대가 있어갖고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 꼭 일주일 전에 우리 심상덕 선생님이 뜻밖의 전화를 주셔서 이 모임의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대면 강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어느 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을 참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했더니 역시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형식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세상을 이 선농 여성 전문인 회의 강좌도 피하지를 못하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나온 이유는 제 전공이 공자왈 맹자왈입니다. 한 50년 7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분들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면은 그 조선시대 이전에 있던 분들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러한 이야기는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인데 요즘은 대학 강단 이외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던 대로 이대로 해도 되겠냐 하고 말씀을 여쭸더니 심 선생님이 하던 대로 하시라고 하셔갖고 제가 용기를 냈고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요즘 지구에 우리 집에 앉아갖고 텔레비전 화면에서 달나라는 물론이고 화성의 지표면이 어떻게 생겼다 또는 저기 목성을 지나 토성까지도 그 대기 가까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공자왈 맹자왈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앞으로 부지런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따금은 뒤를 돌아보거나 옆도 끼웃거려 보는 사람들도 좀 있어야죠. 그래, 옛날 얘기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미래를 오늘로 살아가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또 그 이전에 할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공자와 맹자 중국에서 2500년, 2300년 전에 활동했던 사상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시간 여유가 된다면은 지금부터 한 1000년쯤에 중국에서 살았던 북송시대의 유학자 주렴계, 주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보는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한 5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최고의 주자학자로 알려진 퇴계 이황의 그 인간에 대한 사유 그거를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략 저는 1시간 반 정도의 강의 분량을 준비해 왔는데 늘 한 5, 60분 정도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봐서 시간이 많이 되면은 저 앞에 진행을 하시는 최 선생님이 사인을 한 10분 전에 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텍스트 파일로 제공이 될 거니까 PPT 화면으로 말이죠. 그걸 보시도록 하고 제 이야기를 대충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맹자로부터 조선시대 우리 퇴계 선생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떠한 길을 가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래 제목을 사람인 길도 이렇게 해서 사람의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것이 중용이라는 책에서 제가 강의할 주제와 딱 이 발제할 부분을 이렇게 그 부분만 따서 표시해 드린 건데 어렴풋한 기억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윤리 시간에 요 앞기절 요 중에 대략 한 3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도 우리 윤리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이 강의를 방청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 옛날 기억이 있으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건 제가 하죠. 예. 예. 우선 발제를 중용이라는 책에서 말한 사람의 길, 중용 아실 겁니다. 우리 중국과 한국의 유학 사상을 공부하자면은 사서라는 책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공자의 말씀이 들어있는 논어, 맹자의 저작, 맹자, 그리고 또 대학이라는 책과 더불어 이 중용이 가장 우리 유학 사상을 공부하는데 기본서가 됩니다. 제가 중용에서 말한 성자 천지도야오 성지자 인지도야라는 그 기절에서 거기서 말한 사람의 길을 어떤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 제시를 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의 그 히스토리를 논어에서 말한 어진 사람, 그리고 이거 역시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어느 기수막론하고 다 보셨을 텐데 맹자가 말한 성선설 관련해서 순자의 성악설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결론은 제가 말하는 그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용에서 말한 사람의 길, 이래서 공자 맹자의 아이디어를 거쳐갖고 중용에서 이런 사람의 갈 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형성됐다. 근데 여기 공자 맹자 물론이고 중용의 시대까지가 모두 근 2000년이 넘은 시대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입니다. 우리 시대로 좀 더 가까이 와서 한 1000년 전에 중국의 유학자 주돈이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한 500년 전에 조선의 주자학자 이퇴계 선생은 시막도설이라는 이 도표에서 이 사람이 되는 길을, 사람다운 길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부득이 제가 공부하는 것이 1000년 전, 500년 전, 무려 2500년 전 그 유학자들의 글이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 한글보다는 당연히 중국에서는 한자를 많이 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 한자 한문 텍스트는 꼭 기묘하게 필요한 것만, 그리고 가능하면은 복잡한 이론이 들어있지 않은, 그리고 부득이 제시하는 그 한문 원문은 옆에 우리말로 이해가 가능한 쉬운 한문 풀이를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1번, 중용이라는 책이 나중에 송나라 학자들이 33개의 챕터로 나누는데 그 중에 20번째 챕터의 결론 부분, 뒷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오 성지자는 인지도야니라.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딱 한 글자는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에 2번 나오는 정성성자, 이거는 성실하다든가 정성스럽다든가 하는 사람의 품격을 얘기할 적에
이런 성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죠. 그런데 중용에서는 이 성이라는 글자를 성실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이라는 글자를 이만한 중국에서 간행된 큰 한자 사전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는 열매실자, 실이라는, 우리가 성실하다는 말을 할 적에 그 실자를 그대로 씁니다만은 실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실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속이 꽉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참진자를 쓰면은 진실되다 하는 얘기고, 그거는 속이 꽉 차 있는 실한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진실의 반대는 가짜죠. 네. 그러니까 진실은 가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성이라는 글자를 진실이라는 말의 글자 뜻으로 풀이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진실되려는 것, 갈지자 하나를 더 붙여갖고 진실되려는 것하고 성자가, 명사인 성자가 이제 동사화가 되는 게 한문의 독특한 풀이 방식인데요. 이 진실되려는 것은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문 구문에서는 성자, 성지자에서 갈지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만은 두 개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자는 있는 그대로이고 갈지자를 붙인 성지자는 그렇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저 성자는 존재 그 자체이고, 그 다음에 성지자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 그 다음 번역 아래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성자는 불면이중하고 불사이득하며 종용중도 하나의 성이냐오,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야니라. 예. 뭐 일일이 다 안 읽을게요. 읽어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하품하고 심지어 기절까지 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제 번역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니까 힘쓰지 않아도, 요거 힘쓸 면자입니다. 힘쓰지 않아도 딱 들어맞고, 이 적중이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활쏘기 잘 하죠. 활쏘기에 관역을 맞추는데 관역 중에도 그 센터에 있는 골도 맞추는 게 그게 적중입니다. 적중이란 말은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 양궁 선수들은 그 적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중용에서 말한 진실한 사람은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거는 궁리를 하죠.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합니다. 언제까지? 그를 이해하고 터득할 때까지. 그러나 이 진실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종용중도라는 말은 조용히 도에 맞으니 이렇게 풀이합니다만은, 조용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도에 맞으니 이런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자, 그래 성자가 그 아래 요약했습니다만은 성인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진실되려는 사람은 선을 가려서 굳게 잡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럼 성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 이 말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중용에 사실은 지금 읽은 이 기절보다 조금 앞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요. 2번 텍스트의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린 생지자, 생의 지지자라고 합니다. 이제 배우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학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배워도, 누구는 배우면 아는데 배워도 쉽게 알질 못해요. 아주
그 생각을 거듭거듭하고 고생한 끝에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린 권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지자가 됐든 학지자가 됐든 아니면 고생 끝에 아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알매 이른 뒤에는, 알고 난 뒤에는 똑같다. 한일자, 일야라 했는데 이건 동일하다. 그 이른 경지는 동일하다. 과정은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유학자들은 이건 2000년 전에 공자맹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중용이란 책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저 같은 먹물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알매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아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려고 하느냐? 실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 중용의 텍스트에는 안이 행지자를 얘기하고 이 행지자 얘기하고 면강이 행지자, 원문은 이런데 제가 줄인 겁니다. 편안한 자, 이게 안병거리한 자인데요.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이 안이라는 뜻은 우리가 편안하게 행동한다 하면은 글자 풀이는 됩니다만은 의미가 잘 살지 않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꿀림 없이, 군대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실행. 그 다음에 이 행이라는 거는 이걸 내가 행동하면 이로울까 어떨까 하고 따져봐서 이로우면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면행이라는 거는 안행은 절대로 아니고 이롭다는 거를 알지만은 이게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몸을 움직이려면은 마지못해 라도 하려면은 자기 몸에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죠. 그래, 이렇게 이 실천의 단계를 안행자와 이행자, 면강이 행지자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실행을 해갖고 공을 이룬 그 결과물을 보면은 안행자나 면행자나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지자, 안행자, 이 사람들은 성인의 경지입니다. 말하자면. 대부분 사람들은 학지 이행자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곤지 면행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 근데 이걸 제시하는 일은 알매 이른 뒤에는 마찬가지다. 공을 이루는 그 결과물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도 성인처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략 한 진시황 시대보다 조금 앞서니까 한 2200년 전에 중용의 작자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야기를 좀 한 300~4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의 그 유학사상의 창시자, 공자의 사상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인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자의 대표적인 사상은 어질인자, 인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진 건 누가 어진 거냐? 사람이 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의 뜻을 저는 이제 글자를 갖고 우리 어질인자는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갖고 다 아는 얘기도 좀 섞어 하겠습니다. 여기 인이란 괄에 해놓은 것처럼 이 인이란 글자는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합친 글자입니다. 요거 글자 뜻 그대로 하면 두 사람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두 사람께 함께하는 행위.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위가 어질인자의 본뜻입니다. 요즘은 어질인자를 이 글자로 다 쓰는데 고래에 그 아래에 박스로 빨갛게 해갖고 제가 두 글자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두이자 마음심자, 또 하나는 일천천자 마음심자인데 이게 컴퓨터에서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국의 이만한 한어대사전이나 그런 옥편을 찾아보면은
두이자 마음심자도 요거 음이 인자입니다. 일천전자 마음심자도 요것도 인이라고 읽습니다. 글자 모양은 다르죠. 자, 뜻도 동일하게 어질인 그럽니다. 요거 중국의 그 한자는 뜻글자이고 그 뜻은 그림으로부터 나오니까 뭐 보면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생각하면은 요 둘은 두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마음이 이게 인이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글자를 표현한 게 두이자 아래에 마음심자를 붙여갖고 저 글자보다 좀 붙여 써야 합니다. 한 글자로 만든 것이고 그 아래 있는 거는 1000명의 사람이 주고받는 마음, 이게 꼭 1000명을 채워야 이 1000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진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흔히 쓰는 어질인자를 어진 행동 실천의 뜻이 강하다면은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 두이자 마음심, 일천전자 마음심, 요인이란 글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어짐과 그 실천, 이런 뜻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 공자가 인을 자기 사상의 중심으로 한 거는 대충 아시겠지만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중국의 2500년 전에 4분 5열 돼 갖고서는 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춘추 전국 시대의 춘추 말기입니다. 약육강식의 아수라 같은 세상인데 그 시대에는 당연히 힘센 사람이 권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신분이 고정된 세상이죠. 당연히 그 시대의 사람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두껍을 쓰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가치를 말한 최초의 사상가가 공자이고 그래서 공자를 우리 인류의 문명의 시초에 위대한 위인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공자의 사상이 그러면은 이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걸 공자 텍스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이건 공자와 공자의 제자, 증자의 대화입니다. 먼저 공자가 말합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꿰어 있다. 일관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공자의 제자인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증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한테 해설을 해주는 분위기이거든데 그때 공 선생은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방에서 나가버려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논어라는 책에는 그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여럿이 있다가 선생님 말씀이 무슨 뜻이요? 하니까 증자라는 제자가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공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충서일 뿐입니다. 합니다. 사실은 논어엔 이 말 말고는 다른 해명이 없어요. 그래 그 다음에 많은 그 유학자들이 설명 붙인 거를 제가 쉽게 요약을 한 것인데 충서 두 글자입니다. 우리 보통 충성충 해갖고 나라의 충성 그 다음에 옛날엔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뜻으로 충자를 알죠. 근데 충자의 본래 의미는 그에 앞선 것이 제가 제시하는 이겁니다. 요 중이라는 건 우리가 가운데 중자로 봅니다만은 이쪽과 저쪽의 중간이면 가운데죠. 그런데 바깥에 비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의실 여기는 저기 밖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를 속 또는 안이라고 그러죠. 그래 안내자의 뜻을 이 중은 갖고 있습니다. 중은 요약하면은 속입니다. 심은 마음이고요. 충이라는 글자는 요 중심을 합친 건데 우리말 표현에 속마음이란 건 요게 딱 맞습니다. 요 속마음은 누구의 속마음이냐? 나의 속마음입니다. 논어에는 요게
나의 마음이냐 너의 마음이냐 하는 해설은 없어요. 근데 논어를 연구한 그 중국의 숱하게 많은 후대의 학자들이 이건 내 마음이다. 내가 갖고 있는 속마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서라고 하는 글자는 요거 요것도 두 글자죠. 같을 여자하고 마음심자인데, 네, 요거를 하나로 합치면 같은 마음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과 같은 너의 마음이 요게 서라고 합니다. 요 서라는 글자를 우리는 헤아린다. 그래서 용서한다. 너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받아들인다 하는 말을 용서한다. 이런 말로 우리 쓸 때 바로 그 서자입니다. 자, 그래. 충은 내 마음이라면 서라는 건 너의 마음. 근데 그 너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은 너의 마음.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이러한 아이디어가 가능하지요. 예, 정리하자면은 충이라는 글자는 내 마음의 존재를 자각을 하는 겁니다. 서라고 하는 거는 너의 마음이고 나아가서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갖고서는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이거를 긍정할 때 내 마음을 토대로 나와 같은 마음을 그대가 갖고 있구나. 그대 말고 여러분도 갖고 있구나. 우리 모두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충서를 얘기했고 논어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아시는 것처럼 논어라는 책은 뭐 이론서가 아닙니다. 공자와 제자 간의 대화록이고 상당 부분은 공자의 말씀을 제자가 받아서 적은 일종의 모놀로그와 다이얼로그의 그 합체한 책이 논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 일종의 대화록이라고 언행록 내지는 대화록이라고 보면 좋으니까 그거는 이론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요 충서는 그럼 내 마음을 주고받는 상대는 어디서 누구와 하느냐? 제일 가정에서 나와 나의 커플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 아들 내 형님과 내 아우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내 직장에 또 나보다 나이 많은 내 윗사람 또 내 아랫사람 또 친구들 사이에 요 붕우라는 글자가 아주 재밌는 글자인데 붕이라는 게 둘 다 벗붕 벗우 그러죠. 요 붕이라는 게 여기 모양을 보면 달월자 두 개를 써서 다리 두 개 떠 있나 이렇게 보겠죠. 요거는 달월자가 아니고 고기 육자이고 이 고기 육자는 사람 몸뚱이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 함께 있어요? 좋으니까 함께 있죠. 벗우자라는 거는 여기 칠판이 있어서 글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거 손수자 두 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손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요거 내 손 두 개? 아니에요. 내 손과 너의 손. 누가 손을 잡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손을 잡죠. 뭐 저도 예전에 연애를 해봤거든요.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들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면은 몸만 가까이 하고 싶나요? 손잡고 싶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공자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어진 마음을 부부간에는 사랑으로 부자간에는 친함으로 형제간에는 우애로 군신간에는 의리로 부부간에는 또 부부간에는 사귐의 의리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어질인자의 모양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공자의 인이 사람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그걸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 해명을 했다면 자, 그러면 공자가 말한 이는 누구나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논어라는 텍스트에 많이 나오는 문자로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군자는 여러분들 아주 도덕적인 사람, 점잖은 사람 그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뜻으로 맨 처음 쓴 사람이 사실은 공자입니다. 군자라는 말은 공자 이전에 훨씬 많이 썼던 건데 본래 군자의 뜻은 요 아들 자자 빼면 그 앞에 있는 군자가 임금 군자잖아요. 예, 그래 제왕 그 다음에 대군 그러잖아요. 임금 내지는 높은 사람 지배자를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위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계급 높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군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래 이게 군자 소위의 뜻이고 공자가 살았던 노노의 시대에도 이런 뜻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노노에도 그런 뜻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여기에 군자는 높은 사람인데 그럼 누구나 높은 사람이면 다 군자냐?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넣습니다. 요 지배자 옆에 있었던 의자, 정의라는 의자, 라이처니스라고 해도 되고 저스티스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군자는 군자다워야 임금 높은 자리에 옥자에 앉았다고 다 임금이냐? 임금다워야 임금이지. 지배자다워야 지배자지. 그러면 임금답고 지배자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끌어가고 책임지려면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정당해야 되는 도덕적 책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 공자시대 이후에는 군자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뜻이 되죠. 소인은 이로울 리자를 썼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보면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요. 세상에 지금 세상이 좋아갖고 엄청난 대기업 또 요즘 뜨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IT 기업에서는 억대의 연봉을 준다 합니다만은 그거 우리가 젊을 땐 상상 못했던 얘기죠. 아무리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더라도 그냥 조금 넉넉하게 해주면 넉넉하게 살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주는 게 월급이고 봉급이죠. 공자 시대에는 더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처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되면 이익을 따져야죠. 요 이로울 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만 이것도 두 글자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요게 벼가 이삭에 패여갖고 거기에 알곡이 달려갖고 거기에 푹 숙인 양. 그 옆에 있는 이 아래로 내려온 두 글자는 요거 칼도자. 우리가 쓰는 농사도구로 낫 같은 겁니다. 그래 이 칼을 갖고서는 벼에 알곡을 베는 모양이 이 자예요. 그래 갖고서는 밭에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소용이 있나요? 잘 익은 벼를 그거를 베 갖고 그거를 털어 갖고 도정을 해서 내 입에 들어가야 좋은 거죠. 그래 벼 화자 옆에 입구자를 쓴 거 그게 고로 화자. 입구자 쓴 게. 그 고로 화자는 평화하다고 그러는 글자인데 이 입에 밥이 들어야 싱글벙글이 돼요. 서로들 마음이 하나로 합치고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소인들은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비로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1970년대 이것저것 독서할 적에 독일의 사회학자들이 이 세상 우리 시민사회의 시민들을 규정하면서 지금 20세기 그때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소시민의 시대라고 규정한 독일 사회학자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소인계층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은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이고 소인은 인을 알아갖고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마음이 너그러지는 게 이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공자가 이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논어라는 텍스트를 보면은 인을 실행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인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소위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원칙적으로 인과 관련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을 갖고 태어난다는 인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을 합니다. 이건 공자도 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인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뭐 합니까? 실행이 가능해야 하는 얘기죠. 그래, 요거는 조금 이따 맹자성선설에서 어떻게 이론이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포석인데, 어쨌든 공자는 인을 얘기해서 사람의 가치를 부각시킨 거는 그 아수라 같은 전국의 상황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류 역사상의 정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인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가능하냐 하는 데는 조금씩 제한을 두었다. 퀘션 마크를 두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논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다음에 짧은 글이니까 요건 사람이 도를 넓히지 인능 홍도, 홍자는 넓을 홍자. 우리 서울의 서대문 밖에 나가면 홍제동이라는 동이 있죠. 그 홍제의 그 글자입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지 도가 사람을 넓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인이라는 도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능동적 실천성을 중시했다. 그래, 요거를 우리가 한자로 개념어를 만드니까 여기 사람이 하는 노력은 사실은 자연이 흘러가는 거는 사실 그 변화가 그런 것처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 중간 봄에 따뜻해지고 가을에 서늘해지고 추워지는 것처럼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자연이라면 사람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인위라는 말을 합니다. 인위라는 말. 그 인위가 심하면은 요 사람인 자를 옆으로 펴갖고 그 옆에 하위자 하면 거짓 위자가 됩니다. 사람인 자를 옆에 이렇게 해놓고 하위자를 쓰면 그거는 거짓 위자.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할 적에 위자 말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 너무 심하고 그 의도성이 지나치게 나가면 가식이 되죠. 가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자장자는 그런 인위성을 버려라 하고 무위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자맹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능동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능동은 저절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그런 걸 우리는 그 함이 있다 해갖고 유위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공자맹자의 유학사상이나 묵자의 묵가나 한비자 이사의 법가사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위사상가들이고 노자장자 그런 사람들은 무위를 얘기하는 무위사상가 자연지도를 얘기하는 그런 자연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대략 한 170, 80년 뒤에 살았습니다. 이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건 아시겠고 한두 군데 제가 순자의 성학설을 같이 얘기하려고 이론의 반대를 얘기하면 되니 순자의 성학설이라고 메모했는데 순자의 성학설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말씀드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중요한데 본성이 선하다. 요 반대로 악하다 하고 주장한 거는 순자의 워딩이고요. 그래, 요거는 그 한 200년 전에 살았던 공자의 인간 긍정 사상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요걸 구분지어서 얘기하면은 공자는 군자의 마음을 긍정했다면 맹자는 모든 사람의 심성을 긍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맹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또 그 본성이 파생되내온 마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이해 가능한 부분만 설명하면은 이른바 사단지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누구나 측은하게 여기죠. 재미있는 예들이 많습니다만은 정해진 강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 그 얘기는 좀 아시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수악이 아니라 수오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수는 수치예요. 부끄러움. 언제 부끄럽죠? 부끄러운 일 할 때 부끄럽죠. 누가 부끄럽죠? 내가 못난 짓 하면 내가 부끄러움. 내 자신한테서 나오는 거. 오라고 하는 거. 이거 악이라고 읽지 않고 오라고 할 때 미워한다. 누구를 미워하느냐? 이건 남을 미워하는 거죠. 뭘 보고? 남들이 하는 나쁜 짓을 보고 미워하는 것. 사실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못난 짓을 해서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또 그 다음에 내 눈에 띈 다른 사람의 나쁜 짓을 보고 미워하는 것. 요거는 그 심리의 기제를 보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수오지심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하면은 노인 보면은 배려하는 거. 노약자 보호하는 배려심. 이게 사양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깊게 따지지 않아도 저거 옳다 그러다 하는 거는 바로 알거든요. 생각 많이 안 하더라도. 그래, 시비지심. 요 네 가지는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타고나는 것. 그래서 요거를 사단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단이라는 글자는 실마리 단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바느질하고 할 때 보면은 실패의 실을 이렇게 바늘에 꼽잖아요. 그 실 끝이 요게 실말입니다. 요게 요 사단 측은지심부터 요 시비지심까지가 뭐의 실말이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성의 실마리. 그래 측은지심은 본성 중에서 인의 실마리, 수오지심은 의의 실마리, 사양지심, 예, 시비지심은 지의 실마리. 이렇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다시 말해 본성을 타고나는데 그 본성은 인의 예지이다. 그리고 그것이 몸 밖으로 요 몸 안에 인의 예지라는 실패가 있어서 그 실마리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측은수호 사양시비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맹자가 인의지심 얘기할 적엔 이 얘기를 사실은 몇 군데의 텍스트에서는 맹자 텍스트에서는 임금한테 어진 정치를 하라. 그리고 당신은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다. 왜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있고 옳고 그러면 아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다 하는 걸 주장하는 데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군자 소인을 구분했다면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다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립을 했다는 이거 23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얘기 잠깐 하면 지금 사람들 모두들 교육 잘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만은 사람들 누구나 다 같은가요? 행동에 따라 다르죠. 계급사회는 이미 면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직책에 있느냐에 따라 대우가 다르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평등을 지향을 할 뿐이지 실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300년 전에 인간은 본시 평등한 존재이다 하는 적어도 마음의 본질은 이런 워딩을 맹자가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50년 전 너무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에도 그때부터도 나왔던 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중용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고요. 맨 아래 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진실된 행동이 저절로 나온 사람이 성인이고 성지자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만 다시 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중용에서 요 얘기가 중요한데요. 한 페이지에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빡빡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앞에 선을 가려서 요 선이라는 글자가 딱 중간쯤에 있는 성지자, 택선이 고집지자 할 적에 선이라는 거 우리 진선미의 선으로 알고 있죠. 예. 선의 뜻은 사실은 착할 선 그러는데 그게 기본이 맞습니다. 그런데 착한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좋은 것, 요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좋은 것, 바람직한 것. 그래, 좋을 선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가려갖고서는 그걸 굳게 잡아가는 일. 이게 굳게 잡아간다는 것도 능동인데, 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고집스러워. 제가 제 얼굴 옆에 가만히 보시면 안 그래도 제가 고집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 저보다 사실은 저희 집 사람이 더 고집스럽디다마는, 네, 그 한 사람 빼놓고 세상에 제가 제일 고집스럽대. 이 고집을 잘 발휘하면 좋습니다. 택선하면은 좋은 것을 잘 가려내서 굳게 지켜가면은 그 고집은 좋은 고집이에요. 네, 요 정도 하고요. 요 고집해가는 길을 중용이라는 책에서는 세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하며 독행진이라 널리 배우며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며 밝게 따지며 여기까지는 알매 단계라면 마지막으로는 돈독하게 확실하게 실행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애당초에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웠다 하면은 그 배운 걸 잘 하지 못할 때까지는 그만두지 않는다. 요거 박학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애당초에 묻지 않을지언정 일단 물었다 하면은 알 때까지는 그만두지 않는다. 신사의 신자를 요거를 뭡니까? 요 신사의 신자는 요 삼갈 신자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뭡니까? 생각을 진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깊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하면 터득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고 따지지 않을지언정 따졌다 하면은 분명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만두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그거 내가 할 생각이 없다면 모를까 실행했다 하면은 기왕 한다면은 독실하게 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이어합니다. 그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에 글자를 좀 크게 배치했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사람인 자를 하나 쓰면은 요거는 여기에 몸기자를 같이 문장 안에 들어오면 요 몸기자는 내 몸, 자기이고 이때의 사람인 자는 타인, 남이 됩니다. 남이 10개를 할 수 있으면은 나는 1000개를 한다. 거꾸로 읽었네요. 남이 하나 할 수 있으면 자기는 100개 하고 10개 할 수 있으면 1000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맺습니다. 과연 이 길을 잘 갈 수 있다면 아무리 어리석어도 반드시 총명해지고 아무리 유약해도 반드시 굳세진다. 총명해지는 건 지적인 아이디어고 굳세진다는 건 실행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길이고 아까 제가 인위 얘기를 했죠. 사람의 능동적인 노력. 이것이 능동적인 노력의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의 인해 사상에서부터 군자가 하는 인해 실천부터 맹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전설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중용에 나오는 요 기절입니다. 처음이 널리 배운다고 했는데 배운다 하면 우리는 텍스트를 펴들고 책을 펴들고 사전 찾아가면서 머리 써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중용이라는 책을 오늘 제 강의를 기회로 해서 혹 형편되시면 한번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취인용 알의 체계와 어진
사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용기 있는 행동, 굳센 실천,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박학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텍스트를 공부하고 지식 넓혀가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기 위한 실천 동목을 배우는 것. 따라서 부부, 부자, 군신, 형제, 부모 간에서 배울 것이 넉넉하죠. 이상의 설명을 공자로부터 중용의 흐름을 정리하면은 인간 긍정의 확대의 역사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2000년 전 얘기만 내내 할 수 없으니까 1000년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거 초상화를 보니까 눈꼬리가 다 올라갔네요. 저는 눈꼬리가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둘 다 눈꼬리가 올라갔대요. 네. 주돈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유학자인데 유학 중에도 주자학자입니다. 남성시대에 주자의 화상은 분량이 많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만 주자보다 대략 한 120년쯤 앞서 살았던 분인데 주자한테 제일 큰 영향을 준 학자가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 태극도라는 그림입니다. 요 태극도라는 그림의 작자입니다. 요 태극도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원으로서의 우주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텅 비어 있죠. 동그라미만 그렸죠. 그 다음에 둘째 동그라미. 요거 제가 제일 간단한 도안을 구하자니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요거 외연 동그라미는 똑같습니다. 여기 글자 몇 글자 까맣고 하얗고 해놓은 거, 하얀 것이 밝은 것이 이게 양을 표현한 거고 검은 것 어두운 것이 음을 표현한 건데 요게 외연의 동그라미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하고 같습니다. 그 딱 가운데 있는 오행을 제외하고 밑에 있는 두 개의 동그라미도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우주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본질을 태그로 표현한 것. 애초에는 모양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오행, 또 오행의 관계에 따라서 남녀로 구분이 되고 이 남녀의 교합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까지 요거를 그려놓은 건데 옆에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차근차근 보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맨 꼭대기에 있는 태극, 무국이 태극이라고 했는데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세상 맨 처음의 모습과 우리 온 인류가 만물과 더불어가는 변화가 끝없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 살아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 아니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까지도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 중에 1년생 잡초 빼놓고는 사람이 제일 짧은데 우리 동해나 남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도 사람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고 훨씬 나중까지 가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어디서 나왔냐면 태극으로부터 나온 거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태극의 현실태이다. 태극의 현실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도 중심이 사람인데 요 그림 말고 태극도설에는 설명이 많습니다만 태극도설 본문에는 절반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만물의 중심인데 이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나 본질로서의 태극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요 얘기에서 바로 이것이 나중에 중국의 주자학자의 주자를 거쳐서 조선시대의 우리 할아버지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퇴계 선생이 중히 여겼던
대표 저작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이걸 끄고 했어야 되는데. 네, 정리해 주세요. 예, 이퇴계 선생이 그 저작으로 성악십도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악십도의 8번째 시막도라는, 네, 시막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은, 조그만 네모 안에 글자들 간략간략하게 쓰고, 대충 보면은 아래 위 2칸으로 나눠져 있죠. 위에 있는 칸은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 몸 하나를 주제하는 것인데, 마음 심자 아래에 일신주제라는 4글자가 있잖아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갑니다. 마음은 몸을 주제하는 것인데, 마음이 2갈래가 있어요. 1번, 2번 보면 꼭대기에 2개.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타고난 그대로의 마음이 양심이고, 그 양심은 그 다음에 적자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 몸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 그걸 피덩이라고 하잖아요. 피덩이를 한자로 쓰면은 불굴적자 적자라고 하는 맹자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이 양심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인심을 설명 남겨두겠습니다. 인심 그 아래 2번에 본심이라고 했죠. 알죠? 양심. 양심이 사실은 사람의 본마음이에요. 본마음이란 건 변함없는 마음. 이 본심을 그대로 키워가면은 대인의 마음. 아까 것이 어린 갓난아이의 마음이라면 대인심은 큰 사람의 마음입니다. 큰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인의 예시의 도의를 갖춘 마음. 올바른 마음이죠. 자, 인심으로 올라갑니다. 갓난아기 마음이라고 했어요. 갓난아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하는 마음이 인심이고, 인심은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인욕의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실은 몸을 주제하는데, 사람이 자라가서 어른이 되면은 내 마음이 인심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인의예지의 도덕을 가진 도심이냐, 내 마음이 인심이냐 도심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그 안에 도심을 잡아서 한결같이 해가는 것. 그래, 그 옆에 있는 유정, 유일, 여기 정이라는 글자가 자세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한일자가 한결같이 한다는 뜻이고. 네, 아래쪽은 페이지를 달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보면은 유정유일을 지나가고 아래쪽에는 공경경자를 가운데 써놨죠. 공경경자는 보면은 위에는 마음 심자 자리에 공경경이 있는데, 우리 몸을 주제하는 것이 마음이라면은 공경경자는 그 아래 4글자 보시면은 마음을 주제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 공경경자를 우리가 혼을 공경이라고 하는데, 경자가 공경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공경이라는 게, 근데 경이 공경만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존경스러운 분을 공경하는 게 공경 맞습니다. 우리 100살 넘어 사신 김영석 선생님 같은 분, 한결같은 분이죠. 예, 김 교수님 같은 분 존경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의 의미에, 이 경자의 의미에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공경하려면은 한결같아야죠. 공경했다 말았다 하면 공경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보이는 데선 공경한 척하고 아닌 자리에서는 희희하고 웃고, 그럼 그거는 갖고 노는 거죠. 예, 장난이죠. 경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하는 게, 사실은 글자의 뜻을 우리가 공경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만, 공경, 존경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한결같은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공경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말한 경은 마음을 한결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정유일에서 인심의 이쪽 그림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 도심 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인심 아래쪽,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게 여섯 개의 그 사례를 얘기했는데, 요게 단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이고, 이거 가령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러고 시경, 서경 이런 책에서 아주 마음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낸 겁니다. 요 인심 쪽에 있는 A에 해놓은 건 말이죠. 욕망 극복의 길.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의 오른쪽 방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얘기할 도심 쪽의 것은 말하자면 도덕적인 마음을 확보해서 키워가는 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신독, 중용에 나오는 대학 중용에 나오는 자기 속 마음을 나 혼자 있을 때도 함부로 안 하는 것. 극복이라는 거 극기복례 들어 아시죠? 그 다음에 마음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 방심은 우리 마음 통 놓고 있는 거 방심한다고 그러죠. 마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어느 정단에서 깨어라 하는 얘기하는데 교리를 그대로 제가 다 긍정하진 않습니다만 깨어라 하는 그 글자는 참 아주 명쾌하고 좋은 뜻입니다. 방심을 구하는 것. 그래, 내 몸 밖으로 나가서 딴 데 가 있는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것. 그래,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하면 맹자의 경우에 40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요거 혹시 생각나는 말 있죠? 논어의 공자의 말로 내가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살에 서고 40살에 불혹, 미혹되지 않았다, 헛갈리지 않았다 하는 말인데 그거의 다른 표현이 40살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40부동심의 경지에 가면 이건 바꿔 말하면은 인욕, 욕망 극복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예요. 욕망이란 게 왜 생기죠? 욕망은 순전히 내 마음에서 나오나요?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욕망이 생기나요? 밖에 있는 맛있는 거 봐야 먹고 싶고, 이쁜 이성을 봐야 가까이 하고 싶고, 뭐 사진 속에 아무리 이쁜 여성 또 잘난 남자가 있어도 사진 속에 있고 볼 때뿐이지. 근데 옆에 있다면은 우리 시절에 미녀 배우니까 김지미 씨가 요 옆에 오면은 그분도 70 넘었겠지만 저 이 강의 못합니다. 욕망은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맹자는 40살에 흔들리지 않았대요. 욕망 극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길이고 같은 그림입니다만 이쪽 왼쪽으로 가십시다. 도심, 도덕적인 마음을 확보하는 것. 계구라는 말이 이제 중용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말하자면 남들이 보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내가 늘 조심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조전이라는 말은 맹자의 인용된 공자의 말인데, 맹자에 인용된 공자의 말인데, 공자의 말이 인용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 보통 우리 중국의 철학사에서는 공자의 계승자로 맹자 얘기합니다만, 반드시 그랬던가 하는 게 의문이에요. 공자의 말씀을 담은 논어라는 책이 공자의 세상 떠나고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한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만든 게 아니고 한 집단이 만든 게 아니고 맹자의 시대는 그보다 조금 뒤입니다. 논어가 나온 그 뒤입니다. 근데 맹자라는 책에 당연히 논어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그럴 글들이 공자의 말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맹자는 그 시대에 아마도 정통주류 공자학파에서 아웃사이더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요 조전이라는 말, 이거 뭐냐면 조즉전하고 사즉망하니 기심지위연저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잡고 있으면은 여기 있고 내버려 두면 없어지는 것. 그게 뭘까? 마음이다. 이 마음은 내가 잡고 있어야 내 거다. 내버려 두면 방심한다. 그럼 그땐 내 마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몇 글자 아니면 꼭 10글자거든요. 조즉존 사즉망 기심지위 11잔에. 네. 예, 뭐 이런 중요한 말이 논어에는 안 들어있어요. 자, 그럼 마음을 갖고 있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사. 마음 갖고 있다가 여기 이게 뭐예요? 목줄 채워놨다고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가 자각을 하고 있으려면은 마음의 기능을 계속 발휘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길러가는 길이고, 마음은 아무리 다 써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5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 번호를 2번이라고 썼네요. 이 나이 드니까 별일 다 있습니다. 70살이 되면은 마음 따라가는 대로 해도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다. 저절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자가 15살 때부터 해갖고 70살까지 했다는 마지막 삶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마음의 자유로운 경지를 획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뭐냐면 인간다운 행동이 자유롭게 발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요 심학도를 정리하자면 요 그림 자체는 사실은 주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중국의 원나라 때 학자인 정복심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요거를 이퇴계가 자기의 그 심성의 철학을 얘기하는데, 특히 퇴계는 공경경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 중국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텍스트 성합식도 안에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 요 심학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욕망을 극복하여서 내 본심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길이고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공자, 맹자, 중용의 정신에 인을 이어서 관통하는 것이 아주 능동적인 인위적인 노력, 뭐냐면 사람다워지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유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다면은, 성선설을 가졌다면 그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버려 두면은 순자가 말한 성악설처럼 성악의 단계가 많이 보입니다. 제가 텍스트의 설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덤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러니 그냥 어쩔 수 없다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닙니다. 그 악한 거 내버려 두면 악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람답게 살게 하느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서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예를 가르쳐야 된다. 그때 말은 공자나 맹자도 인의 예시를 얘기했는데 같은 예지만은 달라요. 파트가 달라요. 공자나 맹자는 인의 예지가 내 마음에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순자는 내 마음에 있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할 리가 없죠. 예는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결과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위적인 결과물을 너무 지나치면 가짜가 되고, 위선이 되지만 잘 만들면 그게 문명이에요. 순자는 객관적인 규범으로서 예를 지키도록 사람을 길러가는 것, 교육하는 것, 그게 순자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했다고 해서 인간을 포기했다,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보고요. 그래서 중국 철학의 흐름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맹자는 논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아웃사이더였다 하는 얘기했잖아요. 순자 텍스트를 제가 몇 번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원 수업에서 한 학기에 한 파트씩 몇 년을 강의를 했는데, 한 학기 강의하고 학생들한테 소감을 얘기하라고 보면은 맹자보다 순자가 공자를 더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래요. 논어의 맨 처음 기절이 하기 실습지 불역 여로와, 배우고 배운 것을 그때마다 익히면은 기쁘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가 있죠. 순자는 텍스트가 많아요. 그리고 설명문이고 이론이에요. 순자라는 책을 맨 처음 딱 열면은 뭐냐면은 배워야 한다는, 배움을 권한다는 권학변이에요. 그래, 옥돌도 쪼지 않으면은 기명이 되지 않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은 사람답게 되지 않는다, 그런 기절이 순자에 나옵니다. 책은 다른 책이고 책의 형식은 다르지만은 논어와 순자는 상당히 많은 분이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 유사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요즘 문명이 21세기도 이제 그 초반을 한참 지나가는데, 우리가 학생 때 또는 젊을 때 보지 못한 아주 기발한 문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찬란하죠. 근데 세상이 찬란하다고 해서 삶이 즐겁지 않은 건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긍정하실 겁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기술만 배우고 잘 사는 거 배우고 잘 먹는 것만 추구하고, 그 결과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생각 잠깐 해봅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절반 이상을 보냈는데, 대학 선생 노릇하기가 제일 쉽더구만요. 대학 선생보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 부모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합니다. 애들을 다 받아줘야 하니까요. 그거 아무나 안 되거든요. 초급 대학 2년, 3년 나오고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회 현장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그래, 유치원 보면은 한 20년 일한 사람들. 대우 널리 해주고. 사람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15년 이상 사회활동한 사람들. 그래, 고생을 해보고 그를 통해 갖고서는 세상을 터득하고 남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선생은 당연히 저처럼 먹물이해도 됩니다. 세상 경험이 적어도 오히려 나이 들어서보다도 더 힘차게 해갈 수 있죠. 지금 나이 70 가까이 돼서도 청년처럼 일하는 우리 카이스트 이광용 총장님은, 그분은 참으로 철부지예요. 나이를 몰라요. 네,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평생 대학에 계셔도 되고, 여러분들 각계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갈수록 귀한 아이들인데, 이들을 제대로 사람으로 만드는 사업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활동 20년 이상 한 사람을 유치원에서 일하고, 15년 이상 일한 사람을 초등학교, 10년 이상 일한 사람을 중고등학교 해서 애들을 안아주는, 머리만 크게 해주기 전에 마음을 넉넉하고 튼실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좀 하고 싶어서 옛날 얘기 하는 핑계를 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차근차근히 끝까지 들어주셨나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